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형준입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황판을 만들어서 관련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분야 전문가 세 분을 초대해서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시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관계로 1부에 2분만 초대를 했고 한 분은 2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한인사회에서 가장 바쁜 2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병찬 CPA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께서 더 수고 많으시죠. 딱 소독하느냐고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변호사님이시죠. 주찬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라디오 코리아 1540 저희 카톡으로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질문도 역시 소화 가능합니다. 제작국 팀원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수합해서 전달을 하면은 대답을 주시게 될 텐데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2시간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번 거론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라디오 코리아 다시 방문하셔서 그 다시 듣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을 수합하는 동안에 두 분 말씀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찬호 변호사님은 잠시 후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Q&A로 정리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안병찬 선생님, 지금 이 케어 액트가 진행 중인데 요즘은 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고 업데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케어 액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소화되고 있는지 개인용으로 비즈니스용으로 좀 분류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개인을 살펴보면 네. 지금 이제 뭐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네. 성인 1인당 $1,200 받고 17세 미만은 $500 받는 것. 네. 이것을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은행 계좌를 그 소득세 신고 때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IRS 웹사이트에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면 아마 부하가 걸려서 네. 잘 작동이 안 될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을 이제 하실 분들은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받을 거는 이제 어제부터 로스앤젤레스 시티에서 발표한 $700에서부터 $1,500까지 지원해 주는 거. 소위 안젤리노 카드라는 거. 네, 안젤리노 카드. 그거는 내일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하셔야 하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에서 부하가 걸릴 겁니다. 지금 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도 시도해 보시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본인들은 뭐 2, 3일 안에 마감을 해서 빨리빨리 지급해 주고 싶지만 신청자가 워낙 많고 네. 준비는 덜 돼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받으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건 이제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 제한 같은 것이 있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하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잠시 후 우리 그 변호사님이 설명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실업수당, 네. 실업수당을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혜택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SBA에서 제공해주는 것하고 네.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SBA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탕감해주는 것, 소위 론을 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EIDL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PPP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EIDL이라는 것은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 200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네. 최장 30년 동안 3.75%의 이자율로 융자가 가능한데 네. 이 중에서 1만 업투 1만 달러까지 네. 신청을 하면은 탕감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만 얘기했다가 네. 바로 지난 그 주말에 SBA에서 신청자들에게 전부 이메일로 보내면서 네.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것은 인플로이당 1,000달러씩. 그것 때문에 아주 혼란이 가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연방 정부에서 EIDL 쪽으로 플러스 PPP까지 해서 네. 그 할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에 그 up to 10,000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그 신청자가 네. 예상보다 너무 폭주해가지고 네. 원래 within 3일 안에, 네. within 3 days 안에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 해준 이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매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건지 네. 아니면 뭐 인플루이스로 할 건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그게 폭주하다 보니까 누군지도 안 줄 수가 없게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SBA에서 2주가 넘게 장고 끝에 네. 결정을 내린 것이 인플로이당 1,000달러씩 주는 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지. 네. 또 특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든지 셀프 임플로이들 중에 네. 고용인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그럼 나는 뭐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께서는 그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억셉트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PP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PP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페이롤 코스트하고 유틸리티 렌트 이런 거로 쓰면은 탕감을 해주겠다고 그랬다가 네.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됐냐면 페이롤 코스트는 75%, 네. 그리고 이제 렌트하고 이제 유틸리티는 25%. 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게 줄어드니까 렌트도 네. 사실 포션이 큰데. 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신청을 하는데 은행에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그런 은행들이 그렇죠. 많이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비단 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네. 주류 은행 미국 전역에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만약에 어느 은행이 마감이 됐다고 하면 네. 인근에 SBA 융자를 그동안 해왔던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네. 은행들도. 네. 그런데 낙관을 하셔가지고 그걸 찾으셔야 되는 것이 이제 본인들의 목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탕감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탕감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EIDL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75% 이자를 부담하면서 융자를 하시면 되고 네. PPP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만 이자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 탕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EIDL은 SBA를 통하는 거고 네. PPP는 은행을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PP 같은 경우에는 막 SBA 컴플레인 해봐 소용이 없고 네. 중요한 거는 그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그 은행 그 담당자들과 의논을 하셔서 네. 본인이 원하시는 거하고 이런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역시 뭐 계속 강조되지만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어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그 국세청에서 이제 실시하는 것은 일단 IRS, Sales Tax Return, 그 다음에 EDD의 Payroll Tax Return 이 모든 것이 다 연장이 됐어요. 유예가 돼 있죠. 연장이 돼서 네. 페널티 없고 이자 없이 연장이 되는데 IRS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까지 네. 그리고 주정부 같은 경우는 60일이니까 4월 말이 마감인데 네. 쿼럴리 마감이 4월 말이잖아요. 거기서 60일이니까 7월 말까지 네. 공이 다 연장이 됐다는 거. 네. 그리고 페널티 인트레스 없다는 거. 네. 그러나 그러나 어떤 주 정부에서는
혹시 이것도 부족하다면 자기네들이 엑스트라로 네. 더 연장해줄 의사를 표시해놨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주정부 연락해서 나중에 페널티나 인트레스가 나오더라도 웨이브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종업원들하고의 그 실업수당 관계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예, 그런 것도 역시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주찬호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내용들, 공통점인 사항들을 따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네.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질문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은 전화로 소화는 못하고요. 2시간이라는 시간 한정 때문에 저희 그 라디오 코리아 1540 카톡과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주시는 질문만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소화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해온 2가지 정도의 토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FFCRA와 앱슬라와 그다음에 EFMLA가 네.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워낙 비상사태에 만들어진 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통상적인 어떠한 Disability Act라든가 그런 장애법에 네. 반대되는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알고 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은 질문이 지금 우리가 EFMLA라든지 two weeks 유급 병가를 네. 또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 그러면 그런 유급 병가를 받으면서 연방에서 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또 병가를 같이 쓸 수 있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해석은 비상 유급 병가와 회사 제공 휴가를 같이 쓸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네. 해석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럼 과연 병가를 주기 싫으니까 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적립된 베케이션이나 다른 퍼스널 데이스를 쓰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직원이 자기가 벌어서 적립된 그런 베케이션은 자발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네.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강제로 할 수는 절대로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쿼런틴 격리 명령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한 2주 이상을 다 격리 명령 때문에 쉬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격리의 조건에 만족이 되면 네. 유급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격리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종업원의 고용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격리 오더를 받고 나서 네. 2주 동안 쉬고 그 이후에 보자 네. 하면 그건 분명히 격리 아니면 furlough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레이오프식으로 네. 완전히 실업자성을 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격리 명령이 이제 리프트가 되고 네. 직원들이 돌아올 때는 이렇게 보니까 안 좋아 보여요. 앞으로 상황이. 네네. 그래서 100명을 다 50명을 다 리턴 복직시키기가 힘든 거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50명 중에 30명을 다시 데리고 온다면 네. 나머지 20명은 임시적으로 레이오프가 됐다고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복직돼서 2주 후에 돌아갈 수 있겠다. 네. 지금은 이제 5월 15일 날짜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카운티가 지금 이제 연장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레이오프가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그 30명을 다시 복직을 안 시키려면 영구적인 네. 어떠한 고용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말로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는 것은 나중에 그 시비의 빌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뭐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안 돌아오면 못 돌아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네. 그런 경우에는 파이널 페이도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적립된 베이케이션이나 혜택이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건강보험 같은 혜택이 네. 지속이 돼야 되는지 네. 언제 끊겨야 되는지 네. 그런 복잡한 이슈들을 복직시키는 그 시점에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 부분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401k라든가 그런 회사가 제공하는 베네핏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요일 날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18세 미만 자녀가 학교를 못 가실 경우에는 네. 이러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18세 미만뿐만이 아니라 18세 이상인 자녀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프로텍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이런 혜택을 쓸 수가 있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인디비주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간병을 해줘야 될 인디비주얼 네. 아니면 뭐 같이 있어줘야 될 인디비주얼이 네. 나왔는데 그 인디비주얼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축소가 돼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가족 네. 아니면 마지막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간병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는 간병을 해주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이제 정확하게 풀이가 돼서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유급 병가를 주기 못하게 되면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스몰 비즈니스는 문을 닫자. 네. 문을 닫자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회사의 직원들과의 도움을 주려던 그런 네. 혜택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매체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네.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그 EFMLA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기존 되었던 통상적인 FMLA는 12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니다. 12주 추가적으로 또 10주냐? 네.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10주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아닙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12주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10주를 더 주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12주에서 10주를 무급을 유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4월 전까지 시간을 쓴 사람들은 네. 이 혜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 이미 12주에 무슨 수술로 인해서 1월 달에 6주를 썼다면 네. 그럼 나머지 6주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시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상도 못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만약에 무급을 유급으로 바꿨을 경우에 그 유급으로 나오는 페이를 그걸 PPP 프로그램으로 그 제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같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좋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인플로이어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추가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상 못 받으면 이쪽으로 보상 받으시면 되게끔 돼 있어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몫은 역시 본인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잘 들으시고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노동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네. 이것을 PPP 쪽으로 옮겨서 네. 코스트로 집어넣어서 받는 그런 네.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추가로 12주가 아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한 지금 6월, 7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임시적인 론이나 아니면 그랜트나 펀딩 같은 거는 임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격리가 리프트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정상 체제로 돌아왔을 때 네. 과연 고용주가 전처럼 네. 똑같이 직원을 대우할 수가 있겠느냐?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꿔질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가버너 뉴섬이 어저께 데클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슬로울리 오픈을 다시 하겠다. 9월이면 이제 학교를 복직시키겠다 학생들을. 6개 정도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이제 타임라인을 구상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그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스토랑도 소셜 디스턴싱을 해서 네. 테이블을 멀리 놓고 그 좌석수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센셜 비즈니스인 컨스트럭션 워커들도 계속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네. 하고 있고요 이미. 네. 네. 학교도 그렇게 해서 체육 시간이나 뭐나 다 바꿔야 된다. 네.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컨스트럭션 워커들을 보니까 다 마스크는 썼지만 네. 그 6feet social distancing은 제가 보기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업 중에.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그거는 어려운 얘기겠죠. 어려워 보이더군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 목표가 달성이 될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직원이 돌아왔을 때 과연 고용주가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워마트가 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wrongful death, 불법적인 사망으로서 이미 소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한 사망을 하거나 네. 인주리가 생겼을 네. 때 업주가 잘못했다. 지금 도미노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부주의하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오픈을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체온을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프냐, 네. 컨디션이 괜찮으냐 네. 물어볼 수 있고요. 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통상적인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바쁘시겠지만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포스트 네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저희들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네. 요새 가장 많이 지금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서 세 가지만 더 짚고 그리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하던 그 맥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재고용 시 뭐 정상 체제로 돌아왔을 때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 복직시키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당장 다시 리하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애플리컨트에게 잡 오퍼를 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파 보인다. 네. 안 좋아 보인다. 그랬을 때 잡 오퍼를 취소할 수 있느냐?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지금 네. 현실로서는 취소를 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취소 받은 사람은 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물론입니다. 거죠. 네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체온 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에까지 정부 기관에까지 보고해야 되는 네. 앞으로 의무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브런 뉴스에 약간 트레이싱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상 출근을 했어도 그 다음에 면접 때에도 인터뷰 면접 때도 이제는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을 네. 물어봐서 네. 결국 이 물어보는 그 의도는 자신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건강 상태나 그 헬스 히스토리를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 그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기 위해서 증상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그런데 코로나 19 많이 걸리는 분들이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걸린다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관련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타당할 수 있잖아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나의 면역이 약하다. 네. 그 이유는 뭐 심장 수술을 했다든지 다른 네. 이유가 그런 거는 사실상 깊게 들어갈 질문들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장애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물어보지도 못했을 질문인데 만약에 그러한 장애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이 돼서 어떠한 작업 현장에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하게 될 파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헬스 이슈가 네. 통상적으로도 보통 기록과 헬스 이슈에 대한 기록을 따로 보관을 합니다. 직장에서. 그만큼 프라이버시 이슈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로 인해서
회사 측에 좀 더 권한이 주어지고 네. 그리고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네.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네. 물어보시지 않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수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플로이의 프라이버시하고 또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너무나 많은 권한을 고용주에게 줘버리면 네. 나중에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질병 장애 때문에 소송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된 다른 질병이 네. 그 사람의 해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하는 어떤 걱정과 우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가 마련하고 있는 특집 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수합하는 것만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질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로 방문하셔서 다시 듣기를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서 저희도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개인용으로 정리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재량껏 두 분 전문가께 알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당 관련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갖고 이 얘기를 잠깐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10,000불을 신청하는 것 중에서 9,000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현재 그 식당에서 운영하고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그냥 실업수당 받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라 그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새로 지금 현재 종업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새로 고용한 종업원도 그런 디제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 9,000불이라는 것은 EID에 $10,000 업투 $10,000 어드밴스 되는 거 어드밴스로 받으신 말씀하시는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신청하실 때 아마 종업원을 9명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000불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받으셔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직원들이 UI 때문에 일을 원치 않고 네. 또는 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간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원을 새로 고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네, 네. 그것은 이제 PPP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은 만약에 이제 PPP 신청을 하셨으면 은행으로부터 펀딩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럼 받으신 날로부터 8주 안에 네. 지급되는 페이롤 코스트는 탕감 대상이에요. 네. 그 직원이 전 직원이든 나중에 새로 고용한 직원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소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급이 아닙니다. 네. 펀딩을 받은 날로부터 네. 8주 내에 지출된 페이롤 코스트, 렌트, 유틸리티. 8주 안에. 네네. 네네. 그 주찬호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셔갖고 직장으로 고용을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르는데도 다시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 고용주는 재고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죠? 없고요. 네. 네. 이 실업자의 정의를 보게 되면 네. work가 available 하지 않을 때 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감이 없는 거죠. 그 이에 대해서 물어보죠. 물론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레스토랑이 오픈을 해서 네. 리턴 투 복직을 하라고 얘기하고 워크 네. 어베일러블 한데 안 온다는 거는 네. 잡 어벤던먼트가 되는 거고요. 네. 자기 잡을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네. 잡 어벤던먼트를 했다. 그리고 네. 더 이상 고용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클리어한 다큐멘트를 일단 남겨놓으시는 게 업주 차원에서는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네 선생님. 네, 거기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보태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발짝 더 가면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네. 일하러 가고 싶은데 코로나 19의 공포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를 대면은 그렇죠. 그런 핑계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네. 우려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되면 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부분인데요. 지금 선생님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코로나 19의 우려 때문에 나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나는 고용 다시 오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노동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네. 실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업 수당이 가능한 거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나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디제스터 론으로 그 식당 주인 되시는 분들이 본인 페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네. 만불 나오는 어드밴스 갖고. 네. 네. 그러니까 디세스터론 그 EIDL은 네. 근본 취지가 뭐냐면 워킹 캐피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워킹 캐피탈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재반 비용.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페이롤로만 지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을 만불 받아서 자기 뭐 개인적인 일로 쓴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것은 뭐 나중에 SB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근본 취지가 워킹 캐피탈이니까 네. 그 돈을 비즈니스에 쓰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그렇게 네. 본인 페이를 하기 위해서 본인 페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내 월급을 그 만불이라는 돈이 결국은 그 저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나도 월급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명목으로 사용을 해도 되냐는 질문인 것 네. 같아요. 됩니다. 왜 네. 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ole proprietorship 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개인 자영업 그렇죠. 법인을 만들지 않고 네. 그렇게 운영도 하고 네. 또 법인을 만들어서도 운영을 해요. 네. 똑같은 안병찬이가 개인 회사를 할 수도 있고 법인을 만들고 나가 혼자서 주주고 100% 오너고 나 혼자 오피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나는 그 법인에서 월급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PPP 대상이 돼요. 네. 똑같은 이치로 셀프 인플로이들도 자신의 넷 인컴, 넷 어닝이 자신의 월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지출해서 가져가는 것 역시 포함이 된다라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S컵이나 C컵이 아니더라도 소울인 경우에도 상관없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인디펜던트 컨트랙트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근무 시간이 11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자동차 페이먼트, 그다음에 집 페이먼트, 휴대폰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왔습니다. 주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조로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 reduce working hou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주정부를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사시니까 네. EDD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면 EDD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주정부로부터 받는 그 실업수당 플러스 연방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스 $600 지급되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 자동차 보험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 얘기는 저희가 금요일 날 관계자분들과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이슈는 본인이 어렵다는 걸 표현하신 거고 여기에 메인 이슈는 워킹 아워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집사람이 주말 한글학교 교사로 채용되어서 매주일 근무를 하다가 코비드-19으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한글학교도 같이 닫았습니다. 올 초에 한글학교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되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내년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2019년 세금 보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네.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냐는 이 질문이 네, 가능합니다. Limited Working History도 역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서 소득이 없어 신고를 안 하셔서 스티뮬러스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1,200를 못 받게 된다 하더라도 네. non 파일러들이 또 신청하는 것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2019년 소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소득 전체 집안 소득이 없어서 네. 그러면 IRS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non 파일러 클릭하셔가지고 본인 인포메이션 넣으시면 $1,200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 뭐 PPP라든가
그 뭐 EIDL. 네, EIDL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은 안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꾸 PPP라는 얘기가 나오고 EIDL이 나왔을 때 그게 뭐야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희 라디오 코리아 종합 상황실에 와 보시면 자세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네. 그걸 좀 보시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스티뮬러스 책 관련 매년 텍스를 자동 이체로 지불합니다. 리펀드 받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IRS에서 제 뱅크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 스티뮬러스 책이 자동 입금이 되나요? 아니면은 뱅크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분은 지금 오늘 IRS에서 오픈한 본인 개인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심플 양식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돈을 빨리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부하가 걸리고 못했다, 그래도 걱정하실 건 없어요. 네. 다만 늦게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표로 받으시게 되면은 뭐 5월, 6월, 7월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은 1년 내내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찬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질문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업주의 실업수당 신청 방법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실업수당이라는 게 사업주도 해당이 됩니까? 사업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회사의 오너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은데요. 예. 네. 뭐 안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너도 임플로이로서 UI를 컨트리뷰션을 했고 네. 아니면 디서베이티 인슈런스 컨트리뷰션을 했으면 네.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 600불 지급하는 거는 본인이 그런 UI를 페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자꾸만 이 셀프 인플로이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슈가 자꾸만 제일 핫 이슈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두 가지입니다. 과거 한 적이 없었고, UI를 낸 적이 없는 네, 거죠. 과거 한 적이 없었고, 네. 그 과거에 또 그 UI를 준 적도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을 하려고 해도 주정부가 하면 그런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선이 오는 건데요. 네. 일단 자격이 되시니까 주 정부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방법. 네.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또 제가 저한테 얘기하신 분 중에서 신청해가지고 리포트를 다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고 근데 나는 찝찝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확인된 다음에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다리셨다가. 그 질문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테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하고 셀프 인플로이를 위한 통로가 플랫폼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되게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일반 UI 신청하는 식으로 신청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EDD에서 제공하는 답변에 제대로 앤서를 할 수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발표되는 내용은 새로 발표된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달라. 라는 말이 명확하게 연방정부 주정부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급하셔서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리시면 조만간 그런 메뉴가 다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실직이 돼서 인컴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EDD 신청을 해서 클레임 서류가 우편 메일로 왔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예전에 신청해 놓았던 우버 운전을 시작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우버 운전을 통해서 그래도 인컴은 있습니다. EDD 서류를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분은 아마 일주일인가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베리파이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의 내용이 클리어하진 않지만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EDD의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서 Certification of Benefits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우버 운전으로 해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뭐 한 번 신청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매 2주마다 베리파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베리파이가 올 때 그때 디스클로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내 실업수당이 끊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틸 내가 코로나 19 이전에 받았던 인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내가 실업수당 받는 동안에 인컴이 생겼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페이즈 아웃 돼요. 페이즈 아웃은 줄어들어요. 라이트오프가 돼서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건 주에서 받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600달러는 그대로 받으실 수가 연방에서 있으시고. 주는 600달러는 그대로 나오는 네. 거고. 예. 그래서 그거는 주정부에서 결정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줄어든 금액의 25% 또는 25달러 중에서 큰 금액을 베네핏을 빼요. 복잡하니까 네. 요건 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번 네.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소득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예, 그게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찬호 변호사님께서 주찬호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해야 될 것 같은데 1099 주로 발급한 회사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간단한 질문인데. 네. 네. 보상이라는 거는 뭐 PPP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것 같아요. 들리는데, 보조 예.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 같습니다. 우리가 페이롤과 그런 거를 나중에 증명을 해야 되고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다큐멘테이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태까지 1099을 발행을 했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라고 간주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보상받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네. 1099을 발행했지만 그 W9 폼을 갖고 있어서 나간 기록들을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걸 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PPP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롤 코스트에 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한테 페이한 1099 방에서 페이한 것을 포함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네. 그분들 자체가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번으로 더블 받으면 안 되니까. 중복 혜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페이롤 코스트를 계산할 때 1099을 발행했고 그분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면 제외가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만약에 인플로이로 간주가 된다면 네.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1099에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답변을 드리면 기본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빼야 된다. 네. 네, 그러나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이 1099 발행을 했지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아니라 내 인플로이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회사에서는 급료를 지급하고 네. 조금 남는 금액 또는 다른 일을 했을 때 1099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분들은 인플로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페이롤 코스트 넣어서 하시고 그분들한테 당신들은 우리가 페이롤 코스트로 넣어서 이렇게 지급하고 앞으로도 이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SB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일리거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유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 준비하는 특집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안병찬 CPA 선생님 그리고 주찬호 변호사님 두 분께서 도움 말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정리가 되고 있는 참 많은 질문이 실업수당 관련 질문이거든요. 현재 제 책상에 쌓여 있는 건 다 실업수당 관련된 네. 거라서. 근데 EDD 실업수당 내용만 갖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음 이슈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6개 질문은 한꺼번에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일부 시간 동안에 남는 시간 동안에 그걸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수당 600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위클리 받는 거, 연방정부에서 받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이 그만뒀습니다. 작년 10월에 본인이 그만뒀습니다. 계속 직장을 찾으며 인터뷰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그 무조건 신청하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크리테리아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맞는 그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만둔 것이라서 UI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 부분 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그 말씀 거듭드리지만 그 limited working
hours. 그러니까 내가 근무한 시간이 보통 이제 그 주정부에서는 지난 주정부에 따라 좀 다르게 6개월 또는 18개월 동안의 워킹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UI 대상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도 신청하시는데 지금 그분이 고민은 뭐냐면 본인이 신청하려고 그만뒀다는 했는데 그 안에 메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정부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네. 기다렸다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청해서 들어가시면 주정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베네핏이 제로다. 또는 아니면 얼마다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서신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10일 내에 응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거기서 응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정부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메뉴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시면 그 서신을 받으면 어카운트 넘버가 정해지니까 그다음부터 팔로우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나는 메뉴가 생기면 들어가겠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케어 액트가 발효가 되고 네. 이런 그 코로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게 3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네. 3월 그러면 13일. 네. 그런데 이게 이분께서 그만두신 건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네. 근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잡을 갖고 싶은데 잡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은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인데 EDD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문은 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아마 에센셜 비즈니스 같아요. 풀타임으로 했다고 했더니 버는 돈이 없어도 풀타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주정부에서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금액이 제로라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줄 수가 없다라는 통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풀타임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줄어들지 않았다면 네. 자격이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연방정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limited working hour 저기 역사가 일한 그 기간이 짧았거나 네. 그래서 자격이 과거에는 안 됐던 사람들도 다 된다고 했거든요. 네. 자영업자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이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캐테고리에 안 들어가고 풀타임 일을 하고 뭐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죠. 줄 리가 없죠. 네. 3년 전 일하다가 쉬고 다시 일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EDD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로가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600불 기대해도 될까요? 안 나오는 거죠? 네,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로인데도요? 네. 제로라는 건 주정부에서 제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를 최소한 일부는 나와야 600불을 기대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연방 정부에서는 최소한 일불이라도 베네핏이 있으면 $600 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주정부에서는 제로라면 네. 그래도 다른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네, 기다려 보세요. 제로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맞으면 연방 정부 600불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질문이 아니라 두 번째 전 질문이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혼란스러우실까 봐 통상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EDD 수당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작년 10월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EDD 수당의 엘리지빌리티가 있으신지 네. 의문점이 좀 있다고 저는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안병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일단 신청을 해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EDD가 판단하게 해라. 네. 네,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제 전자는 맞아요. 네. 본인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난 3월부터 취직을 하려도 지금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월 네.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재난 선포한 이후에 네. 지금 그런 실업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로 끝. 네. 내가 신청하면 혹시 자격이 돼서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EDD에서도 그냥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게끔 신청해라라고 지금 이제 노티스가 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디서빌리티하고 UI 뭐가 해당되느냐 둘 다 신청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으신데 네. EDD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당신이 결정 못하면 신청을 일단 해라. 그럼 우리가 결정해 줄게. 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고 메디케어와 IHSS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이것 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그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땐 이 질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모든 혜택의 전제 조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받은 것이 있느냐가 항상 따라붙거든요.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실업수당 신청권도 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잡을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혜택 중에서 어떤 걸 추가해 보실 수는 있으나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받았던 월급 똑같이 받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허스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있었던 것이 과거부터 계속 그냥 있었던 상태라면 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특별한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젤리노 카드 같은 경우는 신청해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이 해당이 되면요. 그러니까요.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 데뷔 카드 준다는 거는 신청을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한 가지 제 생각 가능한 거는 네. 디서빌리티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서빌리티 신청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하고 질문 중에 하나 그럼 2개를 다 받을 수 있느냐, 3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는 이유는 네. 신청을 해서 금액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디서빌리티, 뭐 실업자 수당 그 외 다른 말씀하신 베네핏을 신청을 하시고 네. 그 중에서 2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지만 네. 금액이 높은 걸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혜택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인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디서빌리티하고 언임플로먼트 인슈런스. 그 둘 중에 높은 걸 받으신다는 말씀. 그렇죠. 맞아요. 높은 걸 주정부에 결정해 줄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은 걸 지급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 중이라 회사에서 의료보험비가 안 나가서 보험이 없어요. 내년에 의료보험이 없는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되나요? 아마 이분께서는 카보드 캘리포니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내야 한다면 얼마로 계산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 의료보험이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인해서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이 부과됩니까를 여쭤보시는 것 제가 볼 같은데 땐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엄격하게 따지면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제공을 하다가 스탑이 되면 코브라를 제공할 이유가 또 사유가 되는데요. 네. 그런 걸 한번 문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코브라를 신청하시는 것이 당연한 이 네.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적어도 벌금 문제는 벌금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설령 코브라 유무를 떠나서라도 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네. SBA 3.75 론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미 EIDL 만불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만불이라는 건 이제 그 어드밴스로 나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큰 돈을 융자받고 싶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제가 정해도 되는지요? PPP는 현금으로만 월급을 줘서 접수도 못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째 질문 EIDL의 금액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EIDL을 $10,000 그 어드밴스 신청하셨을 때 회사의 매상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셨을 거예요. 네. 그걸 기초로 해서 그 SBA에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SBA를 컨택해서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SBA에서는 이미 할당된 금액 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금액들을 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저스트가 되게 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아니요, 어필할 수는 있겠죠. 네. 그 SBA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주는 건 받고 네. 더 추가로 업투 2밀리언까지 가능하니까 네. 저기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PPP 같은 경우는 그분이 비즈니스를 3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3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전부 현금을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본인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3개가
전부 솔 프로프라이어십인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이나 LLC나 뭐 이런 건지 네. 모르겠으나 그분의 넷 어닝 자체가 그게 페롤이에요. 말하자면 네. 종업원 직장생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 변호사님한테 조금 저 민감한 사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분 비즈니스 3개 하고 계시는 곳에서 근무하셨던 종업원들도 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까? 물론이죠. 네, 현금으로만 월급을 줘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도. 글쎄요. 일단 현금으로만 세금을 줬으면 페이롤을 떼질 않았을 거고요. 네. 디덕션이 없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CARES 액트나 아니면 이런 시급한 상황에 네. 어떤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외는 저 변호사님, 저 안병찬 선생님 잘 아실 텐데. 네, 그분들도 답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슈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있어 뭐가 이슈가 있냐면 페이롤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주정배 기록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종업원은 나는 한 달에 3,000불씩 급료를 받았다. 그리고 ABC CPA로부터 받았다라고 네. 신고를 했는데 네. EDD에서 딱 보니까 ABC CPA에서 보고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확인하는 절차를 밟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감사냐면 페롤 보고를 혹시 안 한 거 누락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UI 신청한 그 직원은 UI를 지급해주고 네. 그 돈은 인플로이어한테 받아내는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평상시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할까요? 예, 이번에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캐시를 지급했는데 그 직원이 신고를 하면 EDD에서 그 인플로이어한테 베리피케이션이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 EDD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 통지서 보내봐야 감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럼요. maybe 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라도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케이스는요. 이 얘기는 저희가 4.19 폭동 때도 했던 얘기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피마 구제 금융 받고 뭐 이랬을 때도 그때도 이제 주로 이제 캐시 거래 때문에 보조금 나오는 거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세금 누락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비즈니스 론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점들을 그 계속 그 답습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참에 한번 좀 이렇게 개선을 해보실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 저 시건방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 반 동안 한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이번 상황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고 EDD 신청했는데 EDD에서 편지가 왔는데 밸런스 제로라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년치 W2 폼하고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다 카피해서 보냈는데 연락 없습니다. 왜 밸런스가 제로인지 이 제로로 나오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부분은 이번 한 번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로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신분이 아이덴티파이가 안 됐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소셜 번호하고 이름을 넣는데 EDD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페이롤 보고가 아예 안 되어 있을 경우, 네. 그래서 기록이 아예 금액이 그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W2로 페이롤 보고를 다 제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신분 그 매치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EDD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네. 그런 편지가 오면 거기에서 그런 걸 베리파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에서 답변을 10일 안에 하시면 EDD에서 계속 팔로우를 할 겁니다. 네. 그 저 이메일이든 메일이든 지금도 메일로 우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편으로. 네. 네. 우편함 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꼭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DD 실업 수당할 때 실수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정정이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정정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정정해야 되냐면 EDD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네. EDD에서 인터뷰를 할 때, 네. 그럴 때 하시면 되니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께서는 EDD에 신청을 하시면서 아마 그 크리테리아 때문에 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실직을 한 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리듀스가 되셨어요.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는데 EDD 신청 가능한지요? 신청 과정에서 사유란에 fired, layoff, quit
이런 등등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건지요라고 디테일하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뭐 reduced working hour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정부에서 아직 웹사이트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적절한 거 하나 골라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EDD에서 베리피케이션 할 때 그때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웹사이트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는 방법도 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의원 운영 중입니다. 실업수당을 3월 29일 날 신청했는데 언제 통보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PPP도 신청했습니다. 월급으로 75%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라는 건 이제 혼자서 아마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 의미일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달치 렌트비로 쓰면 PPP 론 받은 게 다 소진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3월 19일 날 신청하셨는데 여지껏 안 받으셨다면 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네. 예, 신청이 제대로 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뭐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PP 이슈는 PPP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탕감 여부나 이런 것은 신청한 은행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시고 네. 그 본인의 그 net earning 그러니까 순이익 자영업 하시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베리파이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은행에서 뭐 인컴 텍스 리턴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파이낸셜 스테트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요청할 겁니다. 네. 그것을 증명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트하고 유틸리티는 25%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처음에는 그걸 이제 다 해준다 그랬다가 너무 신청이 많으니까 그 이제 SB에서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그 CPA 선생님하고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그 탕감 받을 때 은행에 가서 네. 서류를 다 제출해서 탕감 받으시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찬호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탄력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일시해고 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일시해고라는 게 이런 시기에 가능한 겁니까? 평상시에도 가능한 겁니까? 일시해고를 말씀하시는 게 at will employment를 말씀하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at will employment의 정의는 네. 언제라도 퇴사를 할 수 있고 네. 언제라도 해고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죠. 네. 예외는 위헌적인 근거를 빼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는 좀 반대됩니다. 한국은 모든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존재를 해야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얽매이는 게 없는 거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고용주나 있고. 고용인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탄력이 있다라고 네.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턴오버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원하는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직원들을 찾기가 힘들게 되는 그러한 short hand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시해고를 이런 상황이 했을 경우에 그냥 지금부터 한 2-3달 그냥 나오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일시해고를 당하는 고용인은 그러면 그냥 내가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일단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at will employment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furlough. furlough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furlough가 제가 그 터미널로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네. temporary와 좀 혼란스럽게 같이 쓰여지고 있죠. 네. 레이오프와 그다음에 furlough. 네. furlough는 임시 휴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urlough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급 병가나 EFMLA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네. 회사를 임시적으로 떠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furlough나 그분들은 아마 템포레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레이오프와. 아까 여쭤본 것 중에서 그 터미널로지 정리해 주신 거는 그 at will employment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 일시해고라는 개념이 그게 좀 궁금해서 뭐 여쭤봤습니다. 네.